스포츠. 한국과 해외로 가는 이원 축구 방송 해축통신 시작합니다. 먼저 풋볼리스트 김정용 기자와 인사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김정용입니다. 네, 지난주에 영국에 있던 이건 축구 전문 기자가 이번 주엔 카타르로 넘어가 있겠다고 했었는데요.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건 기자, 카타르에 계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카타르 도하에 있는 이건입니다. 아, 뭔가 그 전화 소음 소리가 카타르 현지 느낌이 납니다. 네. 그 카타르 날씨나 대회를 앞둔 현지 분위기는 어떤가요? 이곳 날씨가요, 1월이 약간 낮 최고 기온이 한 24도에서 25도 정도 선이고요. 최저 기온은 12도, 13도 선입니다. 그만큼 축구하기에는 상당히 괜찮은 우리나라 치면 초여름 정도의 날씨다. 선수들도 상당히 컨디션 조절하기에는 괜찮은 날씨이기 때문에요. 축구하는 데는 큰 상관 없을 것 같고요. 대신에 지난번 1년 전 월드컵 때보다는 아직까지는 아시안컵 분위기가 조금은 나지 않은 것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야, 그 정도 날씨면 진짜 운동하기에는 딱 좋은 날씨인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 이건 기자는 벌써 현재 가 계시고 다른 축구 기자들도 카타르를 향할 준비하고 있겠죠? 네, 그렇죠. 이건 기자처럼 좀 일찌감치한 분들은 이제 아시안컵을 위해서 카타르 도하로 들어간 네. 데뷔팀을 일찍부터 취재하는 거고, 근데 좀 재밌다면 재밌는 건 아시안컵은 예전에도 그랬는데 이번 아시안컵은 특히나 늦게 가겠다는 기자들이 좀 있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조별리그 3차전이나 16강부터 가겠다. 왜냐하면 어지간하면 우리 대한민국이 결승엔 갈 것 같기 때문에 네. 예, 그렇게 가도 충분히 출장이 길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건 기자는 이제 대표팀을 먼저 취재하느라고 대표팀보다 먼저 카타르에 가 계신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대표팀이요. 우리 시간으로 이제 10일 오후에 카타르 도하에 입성을 했습니다. 저는 거기보다 하루 앞선 9일에 도착을 했고요. 10일에 대표팀이 들어왔는데요. 그것도 취재를 했고 지금 11일에 약간 2시간 반 정도 전에 대표팀이 도하에서도 첫 훈련을 했습니다. 네. 그 현지에서 우리나라 대표팀에 대한 관심하고 인기가 굉장히 높다고 소식을 들었거든요. 맞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월드컵에서는 예를 들어서 아르헨티나나 브라질 그리고 독일, 잉글랜드 같은 팀들이 최고 인기 팀이라면 아시안컵에서는 명실상부 한국이 최고 인기팀입니다. 어제 카타르 도하에 입성을 한 그 대표팀의 동선을 따라갔는데요. 이제 대표팀이 입국장으로 들어올 때 약 한 200여 명 정도의 팬들이 대표팀을 환영하기 위해서 몰렸고요. 이런 모습이 뭐 일본이라든지 이란 대표팀이 왔을 때는 많아봐야 50명, 40명 수준이었는데 거기보다 최소 2배, 3배가 많은 모습을 보이면서 역시 이번 아시안컵에서의 최고 인기팀은 한국 팀이다. 클린스만 호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체감할 수가 있었습니다. 야, 이게 확실히 진짜 그 세계 각국에서 활약하고 있는 진짜 대표급 선수들이 많기 때문에 느낄 수 있는 격세지감이 아닌가 싶은데 우리 대표팀이 이제 바로 우리나라에서 카타르로 넘어간 게 아니라 아부다비에서 훈련 도중에 넘어갔기 때문에 뭐 기후나 시차 이런 거는 걱정할 게 없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 바로 인접 국가인 아랍에미리트의 아부다비는 한국을 비롯해서 굉장히 많은 팀들이 그 전지훈련 베이스 캠프로 썼어요. 그래서 아부다비 한 도시에서 뭐 하루에 A매치 친선 경기가 너댓 경기씩 벌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며칠간은요. 네. 네. 특히 이제 도하와 아부다비 사이에는 시차가 단 1시간에 불과한데 그 1시간도 네. 네, 사실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그렇죠. 한국과 동경 사이, 도쿄 사이에는 시차는 없지만 사실은 경도 차이가 있잖아요. 네. 아부다비와 도하의 경도 차이가 더 적어요. 아, 오히려 다른 타임라인을 일본 쓰지만, 도쿄보다도? 네. 그러니까 우리 서울에서 일본 도쿄 가는 것보다 더 가깝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그 카타르에서 이제 본격적인 경기들을 앞두고서 훈련을 시작할 텐데 어떤 훈련들을 중점적으로 하게 될까요? 네, 일단 소집 기간이 좀 짧기 때문에 훈련을 좀 밀도 있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이 이번 대회를 준비하는 훈련을 다른 나라보다 좀 짧게 짰고요. 그것도 이제 좀 늦게 합류하고 싶다, 휴식이 필요하더라고 선수들은 휴식을 좀 줬거든요. 그래서 좀 훈련을 밀도 있게 해야 되는데 클린스만 감독이 전술 훈련을 그다지 중시하지 않는 성향이기 때문에 아마 내부적인 연습 경기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팀들의 경우에 선수들끼리 스스로 자주 손발을 맞추면서 네. 서로 호흡을 끌어올리고 내 옆에 있는 선수의 좀 습관을 파악하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클린스만 감독은 기본적으로는 몸 관리를 좀 중시하면서도 또 자율에 많이 맡긴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선수들이 스스로
이제 프로고 대표 선수니까 자신의 몸 관리를 잘 체크하고 그 다음에 대표팀 선수에 걸맞는 경기력을 끌어올리도록 이제 지원만 한다. 이런 좀 자율에 많이 맡기는 경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컨디션 관리와 조직력을 다시 한번 다잡는 훈련 정도 하게 될 것 같은데 이건 기자, 우리 선수들 미리 가서 좀 취재를 해보셨을 텐데 컨디션은 문제 없어 보이나요? 26명의 선수들 가운데 오늘 이제 첫 훈련에서 3명의 선수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제 황희찬 선수, 이재성 선수, 그리고 김진수 선수가 부상으로 인해서 훈련장에 나오지 못했는데 지금 황희찬 선수 같은 경우에는 왼쪽 엉덩이 쪽 근육에 조금 이상이 있고요. 그리고 김진수 선수는 왼쪽 종아리 근육에 또 이상이 있다고 합니다. 황희찬 선수는 조별리그 1차전에 결정이 좀 유력해 보이고 김진수 선수는 조별리그 3경기 모두 나서지 못할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제 이재성 선수는 다행스럽게도 발등이 이제 훈련을 하다가 발등이 밟혔는데요. 발등이 살짝 부어오른 그 정도 수준이라서 살짝 한 하루 이틀 정도 쉬면 훈련과 경기에 뛸 수 있다라는 그런 소식을 전했습니다. 황희찬 선수 요즘 굉장히 폼이 좋기 때문에 기대를 많이 했는데 좀 아쉽게 됐습니다. 그리고 김진수 선수는 좀 안 좋은 소식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김진수 선수와 이기재 선수 두 명만 있어요. 레프트백 포지션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기재 선수의 어깨가 굉장히 무거워지겠네요. 그렇습니다. 이건 기자, 클린스만호가 이번 대회 훈련을 하고 있는 훈련장이 대표팀에게도 굉장히 익숙한 곳이라고요? 네, 그 1년 전에 우리 대표팀, 그 당시에는 이제 파울루 벤투 감독이 이끌던 대표팀이었는데 우리 대표팀이 월드컵에서 사용했던 훈련장이 지금 쓰고 있는 알 에겔라 훈련 센터입니다. 아무래도 선수들에게도 상당히 익숙한 곳이고 당시에도 이제 6번, 7번 훈련장을 썼는데 이번에도 똑같이 7번 훈련장을 쓰고 있거든요. 그만큼 또 16강 진출에 좋은 기운이 있었던 경기장이기 훈련장이기 때문에 선수들도 상당히 낯익고 상당히 좋은 환경, 그 익숙한 환경 속에서 훈련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확실히 뭐 적응할 부분도 적고 또 이제 뭐 기분상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좋은 기억 갖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조금 더 좋은 출발을 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갖게 되는데 그리고 이라크전이 있었지 않습니까? 저희 평가전이 이것도 나름의 괜찮은 예방주사 아니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뭐 경기력 측면에서 완전히 만족스럽진 않았지만 결과적으로는 무실점 연승을 이어갔고요. 그리고 이제 예방주사라고 말씀하신 차원에서는 한국이 실수를 했어야 그러니까 뭔가 잘못이 나왔어야 예방주사를 맞는 건데 그런 측면에서 이라크전에서 이강인 선수가 퇴장당한 건 좀 미리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각심을 다지는 결과가 있었을 것 같고요. 사실 그 경기에서 판정 불만이 여러모로 있었지만 대회를 치르다 보면 대회 중에도 판정 불만은 언제든지 나올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럴 때 흥분하지 않는 게 중요한데 이강인 선수가 감정 싸움을 한 건 사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럴 때 흔들리지 않는 평정심을 잘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게 대회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아마 배우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렇죠. 이게 뭐 선수들이 계속해서 경기를 치르면서 충분히 알고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막상 또 현지에서 맞닥뜨리면 또 당황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좋은 모의고사를 치렀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건 기자, 그 일본 대표팀도 우리와 마찬가지로 평가전을 치렀는데 우리와 한 조에 속해 있는 요르단과 경기를 펼쳤어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일본 대표팀이 우리의 또 관심에 이제 들 수밖에 없는데 일본 대표팀 이거 카타르 도하에서 9일이었습니다. 요르단과 비공개 평가전을 치렀어요. 경기는 이제 일본이 6대1로 승리를 거뒀는데요. 이 경기 자체가 비공개로 치렀기 때문에 경기 내용을 쏙쏙 알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도 6대1이라는 스코어가 난 것으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일본이 요르단을 계속 압박을 하면서 일방적인 경기를 한 것 같고 지금 일본이 A매치 10연승을 달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지금 우리가 조 1위를 차지고 승승장구를 한다면 일본과 결승전에서 만날 확률이 상당히 높거든요. 결승전에서 만나는 것이 가장 좋고 거기에서 일본을 꺾고 우승하는 것이 가장 좋은 시나리오가 아니겠나 싶습니다. 그렇네요. 아니 그런데 저희가 지난주까지 일본 대표팀도 한번 짚어보면서 가장 강력한 이제 우승 경쟁 상대니까요. 뭐 부상 선수도 좀 있고 그리고 뭐 구보 선수 발언으로 인해서 분위기도 안 좋다더니 또 그렇지도 않은가 봐요. 네, 사실은 전력을 놓고 보면 일본은 뭐 최강 전력에 근접한 게 맞고요. 해외에서도 이제 한국보다는 일본의 우승 가능성을 높게 점치고 있는 상황이고 말씀하신 부상자가 이제 구보 다케우사 그다음에 미토마 가오루인데 그 원래는 미토마 가오루 한 명이었는데 구보 다케우사가 대회 개막이 임박한 시점에서 또 부상을 당해서 이 두 선수 모두 대회 초반에 결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제 한국의 황희찬
선수도 그런 건데 조별리그는 그대로 없어도 통과해야 되고 네. 나중에 토너먼트에서만 정상 컨디션으로 뛰면 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언젠가 한국과 붙게 된다면 그 시점에는 미토마나 구보다 다 나올 거고 정말 무서운 상대가 되겠죠. 네, 좀 푹 쉬고 오래오래 쉬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이건 기자, 그 현지에서는요 아시안컵 관련해서 또 어떤 소식들이 나왔나요? 이제 아시안컵이 개막이 이틀 정도 앞으로 다가왔는데 결국에 많은 관심사가 누가 우승을 할 것이냐에 대해 이제 많이 초점이 모여지고 있고요. 특히나 슈퍼컴퓨터를 이용한 그런 예상에서 한국은 약 한 14% 정도로 2위를 차지를 했고 일본이 26%로 1위를 차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아쉬움을 남기긴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또 클린스만 감독은 우리는 좀 일본 신경 쓸 이유가 없다. 우리는 오늘 그러니까 내일 경기 그리고 다음 상대에만 집중을 하면 된다. 일본은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도 어느 정도 희망적인 모습을 또 보여줬습니다. 이건 정말 오랜만에 클린스만 감독의 발언 중에 마음에 쏙 드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예. 네. 그렇죠. 사실 슈퍼컴퓨터 예상은 예상인 거고 또 이 예상을 깨트리고 우리는 경기에만 집중하면 되는 거니까요. 네, 근데 사실 클린스만 감독이 마음에 쏙 드는 말을 굉장히 잘하십니다. 아, 그래요? 네. 이제 경기장에서 보여주시면 되죠. 저도 넘어갔군요. 클린스만 감독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기자는 그러면 이제 카타르에서 계속해서 대표팀과 함께 동선을 함께 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클린스만 감독을 이끄는 우리 대표팀과 훈련이라든지 경기를 계속 보고요. 그 틈틈이 이란이나 일본이나 호주 이런 팀들의 경기도 보고 또 신태용 감독, 김판공 감독들도 만나보면서 또 많은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시안컵 기간 동안 간간히 이건 기자 연결해서 현지 소식 듣기로 하고요. 오늘 이건 기자 소식은 여기서 이야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생생한 현장 소식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정용 기자와는 해외 축구 이야기 좀 더 나눠보도록 할까 하는데요. 그 전에 잠시 쉬었다가 돌아오겠습니다. 치열한 하루를 보낸 당신과 함께 마시는 짜릿한 스포츠 한 모금. 매일 저녁 8시 30분 한상원의 스포츠. 네, 한국과 카타르를 오가는 이원 축구 방송 해축통신 듣고 계십니다. 남은 시간은 한국에 있는 풋볼리스트 김정용 기자와만 좀 더 이야기를 나눠가 볼까 하는데요.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들은 대표팀에 차출이 돼 있지만 유럽 리그에 이제 아시아, 아프리카 선수들을 제외한 다른 나라 선수들은 그렇지 않죠? 네, 그렇습니다. 유럽 리그는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아시아 국적 또 아프리카 국적 선수가 얼마나 많냐에 따라서 이 1월 중순부터 2월 초까지의 기간에는 각 팀의 성적에 큰 변화가 생깁니다. 이를테면 프리미어리그를 보면 제일 큰 타격이 있는 게 손흥민이 있는 토트넘, 살라가 있는 리버풀이 될 거고요. 이들과 달리 맨체스터 시티는 놀랍게도 차출 선수가 아예 없어요. 아예 없어요? 네. 이걸 염두에 두고 선수를 영입했나 싶을 정도로 네. 아시아와 아프리카 국적 선수가 아예 없다. 좀 특이한 경우가 됐고요. 아스널 같은 경우는 차출 선수가 일부 있긴 한데 일본 수비수 도미아스를 빼면 다 비주전이라서 별 타격이 없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기간 동안은 맨체스터 시티와 아스널이 치고 나갈 것이다라고 짐작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말씀대로라면은 토트넘과 이제 리버풀이 가장 큰 걱정인데 일단은 토트넘부터 상황을 보겠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빠진 후에 어떤가요? 네, 지난 6일 경기를 했는데요. FA컵 3라운드 경기를 했습니다. 페드로 포로 수비수 선수의 결승골을 앞세워서 1대0으로 번리의 승리를 거두면서 일단 손흥민 없는 기간을 수비수의 득점으로 한번 잘 넘겼습니다. 경기 내용은 좀 어땠나요? 이날 경기 공격이 아주 잘 풀리진 않았어요. 네. 역시나 좀 마무리를 지어줘야 하는 선수인 손흥민이 없는 영향도 있겠지만 또 손흥민이 마무리 춤만 하는 게 아니고 전반적으로 영향력이 크거든요. 그리고 다음에 손흥민과 더불어서 중요한 미드필더인 이브 비스마와 파페 사르 선수 역시 네이션스컵으로 빠집니다. 네. 토트넘은 경기력 전반적으로 좀 보완이 필요한 상황이 됐죠. 일단은 1대0으로 이긴 걸 다행으로 생각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그 다음 FA컵 32강 상대가 아까 전력 누수가 전혀 없는 맨시티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토트넘이 손흥민 선수 없이 맨체스터 시티와 FA컵 32강에서 격돌하게 되는데 토트넘이 홈이에요. 사실 홈 토트넘은 맨시티 천적입니다. 아, 그래요? 현재 홈구장인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이 개장한 뒤에 홈 전승이에요. 그 전에 홈구장에서는 진 적이 없지만 이 구장에서는 한 번도 지지를 않고 다 이겨서 과르디올라 감독의 마지막 숙제가 여기서 이기는 거거든요. 네.
그런데 하필 이번 맞대결 때는 손흥민이 없습니다. 그렇죠. 예, 손흥민이 그동안 맨시티 상대 홈 전승에 중요한 비중을 차지했기 때문에 이걸 이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잘 넘기느냐가 상당히 재밌을 것 같습니다. 뭐 전승 행진까지는 아니더라도 무패로 이어갔으면 네, 무패 정도면. 근데 이제 네. FA컵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승부를 나긴 나야죠. 무승부하면 이제 재경기로 넘어가고 예, 뭐 그냥 무승부로 넘어가진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FA컵 우승만을 염두에 둔 거는 아니겠지만 토트넘이 겨울 이적 시장이 열리자마자 굉장히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네, 뭐 여러 포지션에 보강이 필요했던 선수층이 얇은 토트넘이었는데 일단 2명 영입을 거의 마무리 지은 것 같아요. 네. 첫 번째 선수는 손흥민의 대체자입니다. 공격수 티모 베르너. 네. 한때 독일 대표팀 주전이었던 선수인데 이 선수가 손흥민을 대체하기 위해서 옵니다. 손흥민이 위상이 얼마나 올라가는지를 볼 수 있는데 이제 임대로 일단 이번 시즌 잔여 기간 동안 왔다가 잘하면 완전 이적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태로 오고요. 둘째 센터백인데 중앙 수비수가 그동안 없어서 고생을 많이 한 토트넘이거든요. 그래서 루마니아 국적의 드라구신이라는 수비수를 네. 제노아로부터 영입을 하게 되었고 지금 현재 거의 확정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오. 김정용 기자는 어떻게 보세요? 이 두 선수의 영입? 굉장히 현명한 영입이고 손흥민의 자리는 뭐 즉시 전력감이면서 당장 팀에 적응 없이 뛸 수 있는 선수가 없으면 좋았는데 네. 티모 베르너 선수는 첼시에서 뛴 적이 있거든요. 그때 잘하진 못했지만 그러니까 런던 생활이 익숙하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손흥민의 단기 대체자 손흥민 돌아온 뒤에도 공존할 수 있는 그런 선수고 그다음에 드라구시는 굉장히 꼭 영입해야만 했던 그런 스타일의 선수이면서 바이에른 뮌헨이라는 독일의 거함이 경쟁 상대로 들어왔는데 토트넘이 이겨냈어요. 그런 측면에서는 아마 토트넘 운영진 입장에서도 팬들뿐 아니라 운영진도 우리가 빅딜을 성공시켰다 이러면서 자부심에 차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사실 토트넘 구단 측이 이런 류의 딜에 적극적인 구단이 아니잖아요. 네, 그동안 딜을 좀 오랫동안 질질 끌면서 잘 못했던 이유로 이제 거론되는 게 재승방력에 가까운 영입시장 그 체제. 그러니까 레비 회장이 직접 많은 것을 이제 제어하려고 하기 때문에 결정이 늦는다는 말이 있었는데 이 레비 회장이 일선에서 좀 물러났다고 알려져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지 올겨울은 굉장히 속전속결로 빨리 해내고 있습니다. 이야, 좋은 소식입니다. 이렇게 영입도 활발하면 또 이제 나가는 선수도 있을 텐데 선수단 정리도 착착 되어가고 있나요? 네, 아직 많이 되진 않았지만 이제 들어온 선수가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밀어내기 식으로 내보낼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센터백 다이어 선수, 대체 센터백이 왔기 때문에 이제는 빠이빠이 해야 될 때가 오는 것 같고요. 재밌는 건 드라구신 영입을 놓고 경쟁했던 바이에른 뮌헨이 다이어를 영입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이제 김민재 선수의 후후보 정도 되죠. 후보. 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중앙 미드필더 쪽에도 이제 새로운 선수 코너 갤러거 같은 선수를 영입하려 하는데 만약 영입이 성공한다면 기존 미드필더 중에서 스킵 호이비에르 등이 아마 정리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이제 아시안컵에 차출된 이후에는 프리미어리그 경기는 없었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FA컵 또 카라바오컵 이런 국내 컵 대회 일정 위주로 있었고요. 15일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상대하는 프리미어리그 경기가 오랜만에 돌아옵니다. 손흥민 선수 없는 동안에 아마 맨유 그다음에 브렌트퍼드, 에버턴, 브라이턴 정도 한 4경기 정도의 프리미어리그 경기를 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토트넘의 현재 상황 그리고 앞으로의 일정을 살펴봤고요. 그리고 전력주소 아까 가장 크다고 했던 토트넘과 함께 리버풀은 어떤가요? 네, 리버풀의 살라는 쉽게 말해서 토트넘의 손흥민만큼 팀 내 비중이 크죠. 살라는 이집트 대표팀에 차출돼서 네이션스컵에 나갔는데 차출되기 직전에 프리미어리그 득점 1위, 도움 1위였습니다. 와. 두 부분 모두 1위인 선수가 빠집니다. 그건 뭐 엄청난 타격이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살라와 단짝이었던 오른쪽 수비수 알렉산더 아놀드 선수는 뭐 잉글랜드 사람이라서 차출은 상관없는데 하필 같은 시기에 부상을 당했어요. 그래서 리버풀은 이 오른쪽 라인이 큰 구멍이 생겼습니다. 그렇군요. 그래도 경기를 보니까 일단 오늘은 풀럼과의 풋볼 리그컵에서 승리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리그컵 준결승 1차전에서 풀럼의 2대1로 역전승을 거뒀는데 커티스 존스, 코디 학포 두 선수가 골을 넣었거든요. 이 선수들이야말로 살라 없을 때 잘해줘야 되는 선수들이고 특히 학포는 살라의 직접적인 대체자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스타트를 잘 끊었다. 살라 없는 동안 생존하는 법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제 과연 이 각국에서 치러지는 대륙간컵이라고 해야 될까요? 대륙컵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것들이 진행되면서 토트넘과 리버풀이 어떻게 살아남을지 혹은 아까 많은 분들이 예상하시는 것처럼 맨시티와 또 그리고 아스날이 얼마까지 치고 올라올지를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리그도 좀 보면요. 이강인 선수의 소속팀 PSG가 컵대회에서 9대0이요? 네, 9대0입니다. 이강인 선수가 빠졌는데 9대0이다. 이강인 입지가 좀 불안해지는 거 아니냐, 없어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상대팀이 6부예요.
아, 네, 6부면 아마추어거든요. 아 그런가요? 네, 그래서 이제 9대 0은 당연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고 보통 굉장히 경기 일정이 바쁠 때면 이런 6부 팀을 만나면 파리 생제르맹도 2군을 낼 텐데 지금 한참 쉬었어요. 그래서 1군 선수들이 오히려 연습 경기 삼아서 이거를 정상 전력으로 다 뛰면서 좀 컨디션을 끌어올려야 되는 그런 타이밍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음바페가 긴 시간을 뛰다 보니까 해트트릭을 하게 된 거고요. 9대 0으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해트트릭을 지금 음바페 이적 이야기가 나오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음바페 선수가 작년 여름에도 많이들 네. 기억하실 텐데 파리 생제르맹에 남느냐 아니면 재계약을 안 하려고 하니까 파리 생제르맹이 화가 나고 또 1년 있으면 자유계약 대상자가 되니까 빨리 보내버리느냐로 굉장히 시끄러웠어요. 그런데 일단 남았잖아요. 남았지만 재계약은 하지 않았습니다. 아, 그래서 지금 1월이죠. 6월 30일이 되면 음바페는 자유계약 대상자 FA가 됩니다. 만료가 되는군요. 네, 파리 예. 생제르맹 입장에서는 재계약을 맺지 못하면 공짜로 보내야 돼요. 팀 내 최고 선수를.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발등에 불이 떨어졌고 최근에는 그 카타르 자본이 이제 운영하는 팀이다 보니까 카타르 국적의 구단 회장이 직접 인터뷰에 나와서 나는 굉장히 음바페랑 사이가 좋고 네. 우리 구두로 신서 협정 다 했고 무조건 재계약할 거고 우리 선수고 어디에도 안 가야 되고 이런 말을 정말 길게 하면서 어떻게 보면 너무 길게 했기 때문에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는 걸 좀 더 노출한 꼴이 아닌가. 아, 그렇죠. 네. 뭐 좀 거친 표현으로 쫄렸던 거죠. 네, 예. 그렇죠. 그런 예. 상태였던 걸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독일 리그도 살펴보면은 바이에른 뮌헨도 이제 김민재 선수가 없는데 여기는 걱정이 없나요? 네, 김민재가 없는 동안 마테이스 더리우트, 다이오 우파메카노, 김민재와 주전 경쟁을 하던 두 명의 센터백이 뛰면 돼서 이들 중에 한 명이 다치지만 않으면 됩니다. 근데 이제 독일 쪽이 대체로 차출 선수가 많아요. 네, 독일의 아프리카 국적 선수가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2위를 달리고 있는 바이에른 뮌헨은 김민재가 공백이 있고요. 그 위에 1위에 있는 레버쿠젠은 아프리카 각국 선수들이 잔뜩 있어서 차출 선수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김민재 없는 동안에 이 둘이 맞대결을 합니다. 그래서 이 타이밍에 그 경기에서 바이에른 뮌헨이 김민재 없이 이길 수 있다면 1위를 빼앗을 수 있고 그렇군요. 그게 아니라면 김민재 선수 돌아온 뒤에 또 힘을 내야 될 겁니다. 네. 자, 그리고 또 전해온 소식 중에 하나가 그 황의조 선수가 임대가 끝나고 노팅엄으로 복귀를 하게 됐네요. 네, 잉글랜드 1부 프리미어리그의 노팅엄 포레스트가 원소속 팀이고 네. 그동안 2부에 있는 노리치 시티로 임대돼 있었어요. 노리치에서는 꽤 잘했는데 아쉬운 게 최근 햄스트링 부상으로 약 6주 결장이 예고됐는데요. 그래서 이제 돌려보냈습니다. 아마 노팅엄이 아니고 이제 노리치 입장에서는 지금 돌려보내야지 1월 이적 시장 안에 그 자리를 비우고 다른 선수를 영입할 수 있으니까 돌려보내는 선택을 한 것 같고요. 황의조 선수는 노팅엄엔 자리가 없거든요. 그래서 다시 임대를 가거나 하지 못한다면 이번 시즌 후반기는 많이 뛰긴 힘들 그런 좀 안 좋은 상황이 됐습니다. 아, 네, 여러모로 좀 힘든 상황이네요. 스페인 라리가는 사실 이강인 선수가 떠나오면서 우리가 이야기를 많이 나누지 않았는데 오늘 한번 짚어보도록 하죠. 이번 시즌의 라리가 판도는 어떤가요? 네, 선두권만 봐도 굉장히 신선합니다. 오. 원래 레알 마드리드, 바르셀로나,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셋이 그렇죠. 무조건 1, 2, 3위에 있고 예. 그 안에서 자기들끼리만 자리를 바꿨거든요. 근데 이번 시즌은 현재 시점에서 레알 마드리드와 지로나라는 팀이 지로나요? 네, 같은 승점으로 1위, 2위에 있어요. 오. 지로나 아래 바르셀로나, 그 아래 아틀레티코 마드리드가 있는 굉장히 신선한 그런 구도가 됐습니다. 지로나가 그러면은 바르셀로나나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보다 순위가 높은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 지로나가 바르셀로나 인근에 있는 네. 작은 해안 도시예요. 그 뉴진스 뮤직비디오에 보면 바르셀로나에서 지로나로 차 타고 가는 내용이 있거든요. 바로 근처예요. 그래요? 네, 그런 정도로 작은 도시고 예전에 2부 리그 때 백승호 선수가 임대 갔던 그런 팀으로 원래 소규모 구단인데 이 팀이 최근에 그 아랍에미리트 쪽의 자본과 연결돼 있기도 하고 선수들 임대를 잘하고 또 육성을 잘해서 굉장히 파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아니 좀 생소한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지로나가 이번 시즌 이렇게 활약할 거라는 게 예측이 되는 상황이었나요? 지난 시즌도 잘한 편이긴 했지만 예. 2위, 1위, 뭐 선두 경쟁 이런 건 아무도 예측을 못했는데 그 제가 말씀드린 아랍에미리트 자본이라는 게 굉장히 전 세계 여러 팀을 가지고 있고 그 중에 맨체스터 시티가 있거든요. 네. 맨체스터 시티의 유망주들을 1위로 집중 임대를 보냅니다. 아. 그들이 또 활약을 해줬고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그동안 중위권 정도였는데 여기에 자체 육성한 더 뛰어난 선수들이 더해지면서 네. 현재는 이제 선두권까지 올라갔습니다. 아, 자본이 이렇게 연결돼서 서로 그 진짜 나라와 리그를 바꿔가면서 할 수가 있군요. 네, 그렇죠. 카르텔 네. 아닙니까? 일종의 그런 예. 셈인데 오히려 같은 리그에 한 회사가 두 개를 소유하면은 담합의 우려가 있어서 그렇게는 못하는데
이 나라 저 나라 여기저기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계열에서 뭐 일본에도 팀이 있고 호주도 팀이 있고 팀이 아주 많죠. 일단은 뭐 그래도 그 중위권에 있던 팀이 선두 경쟁에 나온다는 건 또 리그의 신선한 바람이기 때문에 재밌는 현상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야기를 끝으로 목요일에 해외 축구 이야기 해축통신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풋볼리스트 김정용 기자와 이 시간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내일도 저녁 8시 30분에 뵙겠습니다. 한상원의 스포츠.